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김종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인 차트에서 캔들을 뽀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난해한 말 가운데 하나죠. 잘 쓰진 않습니다. 뽀개다는 말. 우리가 도장 깨기란 말들을 영화를 보면 가끔 듣습니다. 잘 나가는 도장, 최고 잘 나가는 말하자면 전문가죠. 전문가를 데려다가 경합을 해서 도장 깨기를 합니다. 자, 캔들에서 차트를 보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도장 깨기 시간을 갖는 시간을 오늘 갖겠습니다. 그 기초적인 방법, 예전에 앞전에 캔들의 형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이 캔들이 움직였을 때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거래량의 의미를 보면서 이 캔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파악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캔들을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뽀개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합치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캔들 차트를 많이 돌려봐야지만이 기술적인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들 합니다. 완전히 주식에 올인해가지고 차트만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차트하고 말 그대로 컴퓨터랑 얘기를 합니다. 이 캔들하고 얘기를 해요. 진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 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대화를 못하는 동물들하고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 동물들을 애완견들을 애묘를 잘 다루는 사람을 개통령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텔레비에서. TV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캔들을 이 차트를 잘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 차통령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차트랑 대화를 하면서 너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 자리에서 그것을 파악했을 때 진입을 할 것인지 손절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캔들 뽀개기와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뽀개기 이전에 우리가 많이 보는 캔들 가운데서 하나가요. 상승 패턴에서 자주 만나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 가운데서 이러한 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캔들이 어떤 이평선, 대표적으로 우리가 21선이 생명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많이 발생합니다. 역대적인 거래량이 발생해요. 평균 대비 최소 2~3배는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캔들이 기준봉이 됩니다. 상승을 해서 급등주를 단타를 바라볼 때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타의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고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했을 때부터 단타를 단기적인 관점의 스타트는 딱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관종을 시작을 하고 자, 그 다음 날 봤을 때 이게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양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음봉으로 표현했는데 도지봉이라고 하죠. 살짝 위아래 폭이 굉장히 작은 십자 형태의 도지봉이 발생하면서 다음 날은 거래량이 줄고 그 다음 날 거래량이 줄고 하면서 쌍도지봉이 발생하는 차트들을 일반적으로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중요한 전 고점을 돌파한 자리일 수도 있고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는 이것은 나는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쌍봉 때로는 봉 하나를 가지고도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이 캔들을 뽀개기를 하면서 이게 쌍봉의 의미를 만든다라는 것을 이 다음
차트에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딱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매매를 하냐? 보통의 경우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이 차트가. 자, 이날 여기를 저점으로 딱 잡고 기준선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딱 잡고 이날 매수를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상승을 노려보는, 손실은 폭은 짧고 수익의 폭은 긴, 우리가 가장 수익을 많이 만드는 방법이 그거죠. 손실 작게 수익은 크게. 대표적인 차트가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날이 아니어도 이날 종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여기 근처를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자, 이것을 그냥 분봉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떠한 봉이 나오냐면은, 자, 여기 윗꼬리가 있죠. 쭉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이고 이게 둘째 날인데, 둘째 날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조금 위에서 시작을 했죠.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마감을 한 게 둘째 날입니다. 자, 셋째 날은 여기서 시작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마감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캔들의 차트는 대표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쌍봉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급등주의 차트입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머리에 생각을 하시고, 자, 장대 양봉을 뽀개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뽀개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뽀개기인데, 자, 양봉입니다. 아까 거래량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건 이제 제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윗꼬리가 있습니다. 윗꼬리가 있는데, 윗꼬리 양봉은 상승을 하다가 음봉을 맞고 밀린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무엇이냐? 얘를 두 개로 봉을 나누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를 보시면 하나의 봉입니다. 그냥 양봉. 자, 얘는 그냥 양봉 하나고, 이 윗부분은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맞고 내려온 거죠. 자, 이것을 하나의 분봉으로 살펴보시면 아래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루 종일 올라갔다가 막판에 맞고 내려와서 여기서 끝났다. 이거예요. 이 차트가, 이 캔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 왜 여기를 맞고 내려왔는가? 첫 번째, 그게 중요해요. 안 맞았으면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차트를 보실 때. 보통의 경우 여기서 맞고 내려간 윗꼬리 부분은 어떤 전 고점에 캔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아까 21 이평선이 있거나 120일 이평선이 있거나 하면서 어떤 자리를 맞고 내려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뭘 의미할까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는지, 아니면은 윗부분에서 거래량이 적게 발생했는지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차트한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많이 꼭대기에서 많이 거래량이 빵 발생했다, 이러한 지점들보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자리는 강한 저항선이 되겠구나라고 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었어요. 이 위에서 여기를 돌파하면서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더 많아요. 많고 가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요. 네,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캔들이 일봉이 분봉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네, 이렇게 끝났는데, 아까는 여기가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고 표현했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얘가 적게 발생하고 이 앞부분이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준다. 뭔가 묘하다. 세력이 털지 않았다라고 이 캔들은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내려간 자리에서 여기서 만약에 그 다음 날도 횡보한다, 거래량 더 줄면서 겁주는 패턴이다, 들어갈 수 있는, 손절 라인 딱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단기적인 타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캔들 뽀개니까 위가 음봉이다. 음봉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고요.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 캔들을 보시면 거꾸로줍니다. 이제 거꾸로의 형태인데 음봉이 아까는 양봉이었는데 이건 음봉입니다. 윗꼬리 음봉은 상승을 하다가 양봉을 맞고 수익 실현 후 밀리며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 아까 그 캔들은 일단은 저항이 강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캔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캔들이다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일단 중요한 게 만약에 이평선은 중요한 이평선을 이렇게 깨면서 61선, 121선, 21선 생명선을 깨면서 이렇게 놨다. 얘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네.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캔들은 도전을 하시면은 손실 볼 확률이 훨씬 높은 캔들인데 자,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자, 캔들을 뽀개 보니까 음봉 하나에다가 이만큼 올라갔었죠. 네, 양봉 하나 여기 딱 맞고 결국에는 내려온 대부분의 이러한 차트의 캔들은 꼭대기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락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려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려면 이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긴 하는데 도지봉에 일단 돌리는 봉이 나오든지 밑꼬리가 있어서 여기서 도지봉이 나오든지 이런 캔들일 때 아, 돌리려고 하는 신호겠구나 라고 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저는 말하죠. 차트 캔들하고 대화를 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뽀개기, 그 다음은 자, 아까하고 또 거꾸로입니다. 이거는 양봉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뽀개니까 양봉 하나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음봉 하나로 나누어집니다. 자, 산수를 해보면 제가 뽀개기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얘를 합치는 것도 가능해요. 캔들을 보실 때. 그건 나중에 또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이 캔들을 또 분봉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시작해서 틱 내려왔습니다. 여기만큼. 예, 음봉 하나 만들어지죠. 틱 내려왔는데 여기 무엇인가 지지하는 라인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121선이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쌍바닥으로 이 캔들이 아래에 있는데 쌍바닥이 지지를 딱 받고 팅 지지한다든지 하면서 어떤 지지가 되는 이평선이나 캔들이 있는 자리를 팅 맞고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꾸준히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딱 마감을 합니다. 여기를 딱 음봉에서 마감을 이 음봉 바닥 저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이평선의 자리다라고 하면은 그 부근을 기준으로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죠. 대응 라인으로 잡고. 자, 그리고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아랫꼬리 양봉은 하락을 하다가 하단 음봉을 지지를 받고 상승의 힘이 강하게 마감을 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다음 날 더 상승할 수 있는 이게 상한가로 마감을 한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아니면은 종가 고가로 마감한 경우도 여기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 날 갭을 띄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음 날 급등을 해가지고 내려온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런 캔들로 마감되는 거는 그 다음 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 조심히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캔들 보시면요. 그 다음 캔들은 자, 아까는 또 이 앞에는 캔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밑꼬리가 자, 밑꼬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는 윗꼬리가 있었는데 자, 아랫꼬리 음봉입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하락을 하다가 하단 양봉 지지를 받고 하락을 멈춘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가 좀 중요해요, 사실. 음봉 패턴에서. 하락을 여기서
이거를 뽀개기를 해보면은 자 이거를 딱 가져와서 자 음봉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자 양봉으로 마감을 한 봉입니다. 얘를 그냥 따지면 하루 이틀이에요. 뽀개자고 했으니까 이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 분봉으로 얘를 표현을 하자면 자, 저기서 음봉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예, 하루 여기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내립니다. 줄줄줄줄줄줄 내리다가 쭉 내리다가 어느 부분에 지지를 딱 받고 올라가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누군가를 바쳤다. 가격권을 바쳤든지 지지선을 바쳤든지 아니면 전 쌍바닥을 바쳤든지 의미 있는 구간을 바쳤다라고 하면은 보통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의미를 몰라요. 이 하나 봉으로 보면은 이게 고가인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떨어질지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은 장대 음봉이 쭉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양봉이 딱 만들어졌을 때 보통 하락에서 하락 패턴을 돌리는 도지 양봉, 이게 도지 양봉이거든요, 보통. 이 양봉 때 하락 패턴을 이게 지금 이제 강한 하락에서 돌리는 모습이구나라고 판단되는 게 이러한 봉입니다. 특히 어떤 지지 라인이 있다던가 어떤 기준 과거의 가격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삼음봉이네, 그냥 이거를 삼음봉 안 하고 자 얘를 사음봉으로 한번 해보면 이 음봉입니다. 빨갛지만은 예 파랗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야 적산병이다. 적산병 다음에는 간다. 그냥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더 밀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도지봉이, 이게 양봉이에요. 양봉이 봉이 발생한다. 이 캔들이 의미하는 것은 돌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바쳤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겠구나. 여기까지는 갈 만큼 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게 없어도 만약에 이게 밑꼬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얘를 뽀개면은 이 하나가 생기는 거죠. 없지만 따라서 저 봉이 여기에 딱 나타났을 때 밑꼬리가 이거 심상치 않은데 쟤를 한번 뽀개볼까? 이 자리에서 저게 나타나? 밑꼬리인데 이거는 도지봉이다. 돌리는 봉이다. 라고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캔들이 말하는 거는 나는 돌릴 거야. 네, 뽀겠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에서는 이 캔들은 좀 주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는 자, 이거는 좀 자주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주일 때 많이 나와요, 사실은. 뭐냐면 상한가 다음날 아니면 급등을 하는 대장주일 경우에 초급등을 할 때 어떤 경우 나오냐면은 이거를 그냥 해석을 뽀개기를 해보면은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거죠. 장대 양봉입니다, 하나가.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또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온 거예요. 좀 난해한가요? 분봉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루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장대 양봉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급등을 쫙 했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그대로 반등할 듯 하다가 꼬나 박았습니다. 다시 되돌림봉, 뭐 도루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되돌림봉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때의 매매 기법이 이 앞에 보통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날 이런 봉이 형성됩니다. 매수를 언제 할까요? 자, 이게 참 난해한 것 가운데 하나가 거래량이 좀 중요해요. 상승을 하다가 저항을 맞고 또는 수익 실현 물량으로 강하게 하락한 그러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당일날 수익 실현을 보통을 해요. 굉장히 변동성이 빠르고 움직임도 빠르기 때문에 오래 갖고 가면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손실도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비중을 작게 들어가고 보통 뭐 한 번에 들어갈 때 10% 들어간다 하면은 반 정도로 줄여서 그런 들어가는 패턴 가운데 하나인데 이 고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그 부분 아니면 여기 시작하면서 장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보통의 경우가 이때 거래량이 발생한 것보다 이란봉에서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장 시작하자마자 발생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으로 따지면은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장 시작한 이 시간대. 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시간대로 다시 돌아온다. 여기가 당연히 꼭지점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거래량이 여기보다 만약에 줄어 있다, 더 적다, 아니면 비슷하다, 월등히 많지 않다 하게 된다면 여기가 월등히 많으면은 좀 포기하시는 게 나아요. 수익 실현 물량이다라고 판단되니까 그게 아닌 고점보다 되돌린 원 상태로 부메랑으로 돌아온 자리의 거래량이 더 많다. 이 자리가 매수 가격이 됩니다. 이 근처 가격이. 손절 라인도 여기서 한 2, 3% 잡고 들어가시면 순간적으로 반등을 핑 하고 갔다가 다시 내려와도 이때는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매수 타점이 여기가 굉장히 매수 타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주 오진 않는데 진단키트와 그런 대장주였던 시젠 같은 경우 그런 대장주들이 급등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미처 매집이 안 됐거나 그러한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매집을 하는 패턴들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름으로 왔을 때 매매 패턴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트 뽀개기 도지봉입니다. 도지봉 십자봉이죠. 이게 자주 나와요. 캔들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캔들에서 도지봉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방향성에서 중립적인 형태이거든요. 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중립적인 포지션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뽀개 봅시다. 캔들 있으면은 가운데 양봉이 있죠. 네, 이거 거꾸로 음봉에도 상관없어요. 음봉 캔들 도지여도 이게는 양봉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양봉, 이만큼의 양봉이 있습니다. 시작해서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맞고 내려왔습니다. 음봉 맞고 내려왔습니다. 자, 아래서 내려왔다가 올라왔죠. 양봉 맞고 올라왔습니다. 세 개로 사실은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샌드위치가 된 거죠. 위로 가려고 하니까 위에서 누르고 아래로 가려고 하니까 아래에서 다시 받쳐주고 그래서 어느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굉장히 중립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캔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었죠. 맨 처음에서 나타났던 게 가장 중요하다. 장대 양봉 나오고 쌍도지가 나왔을 때 이 캔들을 잘 읽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캔들이에요. 방향성을 위로 가려니까 누군가가 내리고 아래로 가려니까 아래에서 누군가가 받쳐주는 그 캔들입니다. 자, 이 경우에 손절을 가장 쉬운 건 사실 이날 갈 수도 있고 이날 갈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자, 가장 쉬운 건 이날의 저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하는 게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면 얘를 뽀개서 얘가 또 음봉이잖아요. 얘가 도지봉이에요. 사실은 따지면은. 그러니까 얘 봉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잡고 손절 라인 잡고 이날 매수를 하고 홀딩하는 그러한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캔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이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장대 음봉이 나오고 아래 꼬리가 나왔을 때 이거를 뽀갰을 때 나오는 게 이거라겠죠.
장대 음봉에 이거에 해당하는 도지봉이다. 음봉일 때 장대 음봉으로 팍팍 내려갈 때 도지봉이 딱 나오면은 방향성을 턴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캔들 나올 때, 자, 이 캔들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요. 도지방은 거래량이 줄고 방향성을 돌리는 자리다. 제가 써놨네요. 여기 지금 보질 못했는데. 자,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 도지봉이 나오는 자리는 거래량이 앞에서 빵빵 발생하다가 거래량이 줄어요. 쌍도지봉일 때는 더 줄어요. 다음에는. 그래서 방향성을 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 타점을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차트를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종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것들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자, 어느 부분에 있었냐? 코스모 신소재의 종목이 있는데,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 때 아무 때나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어떤 전 고점을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은 장기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에서 우상향을 하든지 그러한 의미가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돌렸을 때 상승의 여력이 더 있는 것입니다. 하락 패턴 계속 있다가 장대 양봉에 하나 뿅 나왔다고 해서 얘 돌리나 보다. 아니죠. 큰일 납니다. 계속 하락 패턴인 때에서 횡보도 없이 하락 패턴을 돌리는 건 횡보입니다.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중요합니다. 항상 말하는 것, 가격 조정 후에 기간 조정이 있어야지 돌릴 수 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어야지만 돌린다. 도지봉은 기간 조정입니다. 상승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중요한 멘트입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딱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작으니까 확대를 이 부분만 딱 해서 보시면, 자, 여기가 전 고점이 되죠. 전 고점이 되고, 중요한 건 21평선이 61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했고, 그 다음에 121선도 우상향으로 살짝 돌리기 시작하면서 거래량 크게 발생하면서 의미 있는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60일, 20일, 120일 전부 돌파를 하고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어요. 자, 넌 뭐냐? 이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장대 양봉을. 거래량이 1000억 이상 터졌네? 전고점을 돌파했네? 중요한 이평선을 다 돌파했네? 이건 뭐지? 가겠다는 거네. 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리셔야 안전합니다. 엉뚱한 거 하락 패턴에서 장대 양봉 뿅 나온 거 물리면은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물리셔도 이러한 이평선을 돌파하거나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완전 삼박자 딱 맞죠? 자, 여기서 아까 장대 양봉 다음에 쌍봉 얘기했습니다. 네, 쌍봉 딱 전 저점 맞고 곧바로 날아간 그런 케이스이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차트가. 이 차트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캔들의 모습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 첫 번째 단기 트레이더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트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가장 편하십니다. 거의 일정합니다. 저는 쌍칼 패턴이라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장대 양봉 다음 날 이게 쌍칼처럼 뿅뿅 올라와가지고 이런 쌍칼 패턴이 나왔을 때 거래량 보셨죠? 제가 거래량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확대를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이 장대 양봉 확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쭉 줄었습니다. 그 다음 날 줄고 그 다음에 더 줄고 이날 자연스럽게 줄어요. 자, 이 차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이 가운데 있겠네요. 네.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얘가 계속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바닥권에서 굉장히 오래 했어요.
굉장히 오르다가 장대 이평선들 다 밀집을 하죠. 밀집을 하고 사실 이때부터가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이때를 또 축소를 해보면 여기도 거리량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 가장 의미가 있는 건 딱 봐도 여기죠. 역대적인 거리량. 전고점 다 돌파한 이평선 다 우상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쌍칼 패턴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거리량 분봉에서 거리량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 들어가는 거리량이 줄죠. 얘는 거의 대부분 이래요. 거리량 빵 발생하고 거리량이 빵 발생하고 다음 날은 이러한 도지봉이 나오면은 거리량이 반 이상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거리량 또 줄었습니다. 이럴 때는 매수의 적기인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봤던 캔들 뽀개기의 두 번째 모습인데요. 자, 그 다음에 모습의 캔들이 아까 뽀개기였었죠. 지금 방금 본 거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제 표현으로 쌍칼, 도지 표현이 아닌 쌍칼 두 개 나왔을 때인데, 자, 이거는 얘를 쌍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자, 전고점 돌파를 하고 얘가 여기서 얘가 나오네요. 아까 되돌림봉. 자, 얘가 여기서 나왔죠. 얘가 얘를 여기서 아까 6번째 뽀개기에서 나왔던 건데 도루묵 패턴.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두 개가 만들어지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갔죠. 네, 이런 경우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건 번외편입니다. 이거는. 자, 얘를 다시 들어가면은 장대 양봉이 뿅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뿅 나오고 윗꼬리가 길어요. 자, 윗꼬리가 긴 거를 이 봉을 뽀개 보겠습니다. 이 봉을 뽀개 보면은 장대 양봉 이거 하나 나왔고 옆에 도지봉이 하나 나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윗꼬리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도지봉이에요. 역시 쌍칼이죠. 네, 또 쌍칼입니다. 거리량 줄었죠. 쌍칼 패턴입니다. 그래서 뽀개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장대 양봉 나오고 쌍칼이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이날 가더라. 네, 그 얘기를 해요. 이날 가서 이날 매수 두 번째 날 매수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쌍칼에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이날 가더라. 뽀개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발 좀 뽀개서 그냥 하나로만 단순히 윗꼬리 있는 양봉이구나 라고 보지 마시고 얘를 뽀개 보면 결국에는 쌍칼이다. 저점 잡고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똑같은 패턴 보시면은 뭐 최근에 자, 모든 걸 한번 지워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바이오 종목인데 하락 패턴을 다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을 여기서 계속 하락하다가 이렇게 돌렸습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딱 만들고 이평선이 21 이평선이 61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를 여기서 딱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21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또 쌍칼이 나오네요. 네, 재밌죠? 패턴들이 계속 나와요. 자, 여기만 지금 살펴봐도 거리량 빵 발생을 하고 앞 고점 돌리고 넘고 21 이평선을 장대 양봉으로 딱 돌파를 하고 쌍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죠. 제가 볼라온 여기 아니었는데 또 번외편이 또 나왔어요. 쌍칼 패턴. 자주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쌍칼 패턴 계속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쉽게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자,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모든 이평선 이게 녹색이 61이평선인데 61이평선을 돌파를 시키고 자, 여기서 쌍칼이 나왔습니다. 독특한 건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조심을 하셔야 돼요. 매매가 왜냐 121선 저항을 맞을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래도 얘는 만약에 들어간다. 딱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게 되면은 손실은 적죠. 수익은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 뭐 더 가는 거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번외로 수익을 번 것이다라고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만큼만 수익이고 손실한다고 하면 여기 이만큼이에요 사실은. 네. 수익에 대한 확률이 더 많긴 한데 확률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증가해서 어렵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120선을 왔고 계속 횡보를 합니다. 여기서 계속 움직이고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지금. 만약에 얘가 거래량이 더 줄어들면서 지지라인에서 일단 다시 되돌려 와준다. 매수의 타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겠죠. 네, 향후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패턴 뽀개기를 살펴봤고 또 그 다음 뽀개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음봉의 뽀개기인데 음봉에서 지금 얘를 좀 더 길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길게 보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자, 윗꼬리가 있는 음봉을 말씀드렸죠. 자, 여기 음봉입니다. 음봉 이건 적산병도 아니고 뭐 하나, 둘, 셋, 넷, 5개째 음봉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보통 계속 꾸준한 하락 패턴이에요. 120선 우하향, 61선은 갭을 더 크게 벌려주고 갭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더 빠르게 하락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기평선이. 자, 얘를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살펴보면요. 얘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얘 아까 말씀드렸죠? 얘를 뽀개 보면 음봉 크게 하나, 양봉 하나로 뽀갠다라고 했습니다. 위로 가는 척 하다가 양봉 맞고 내려와서 마감하고 자 윗골이 있는 장대 음봉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도 똑같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떤가요? 의미를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를 뽀개 보면 자 양봉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위로 음봉이 크게 있어요. 얘가 이제 파란 거라고 생각하십시다. 네. 위로 음봉이 크게 있어서 누르고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아직까지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둔다고 하면은 굳이 의미를 둔다고 하면 얘부터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죠. 음봉 나오고 아래서 도지봉이 나왔다. 방향을 돌리나 보다? 그 의미다라고 파악한다고 했죠. 자, 보시면 음봉 뿅 음봉 근데 도지. 뭐지? 돌리려고 하나? 돌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내려갔어요. 그래도 손실은 적죠. 많이 내려갔다고 적산병이라고 이런 데서 막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뿅 했지만 수익 만들 수는 없겠죠. 쉽게. 더 내려가죠. 그런데 그래도 혹시 여기선 들어가겠지, 올라가겠지라고 어떤 강한 기술적인 반등을 노렸다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노려야 됩니다. 수익은 없겠죠. 대신에 손실도 거의 없습니다. 네. 나중에 올라가긴 했지만 따라서 뽀개는 자리 네. 조심해야 될 그런 뽀개기와 관련돼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 뽀개기가 역시 한국 BNC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가운데 하나이고 하이브 자리가 뽀개기와 관련돼서 아까 비슷한 패턴 가운데 하나네요. 네, 이 자리에서 나왔던 하이브 전고점 강하게 돌파를 하는 거래량 크게 발생을 하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자
장대 양봉 나오고 얘가 지금 쌍칼 똑같은 쌍칼 패턴인데 얘는 조금 조심하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차트를 빼놓은 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죠, 이거에서도. 네. 그런데 이날 나온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따라서 여기서 저점 딱 잡으면, 자, 여기서 저점을 잡고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갔을 때 수익은 엄청나죠. 하루에 이 종목 거의 20% 정도 수익 난 그런 종목 기억을 하는데요. 이러한 패턴 기억하시라고 또 한번 넣어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뽀개기와 관련돼서 자, 여기서 이제 돌리는 하락 패턴을 돌릴 때 주의 깊게 봐라라고 한 게 이건데요. 일단 큰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은 자, 여기서 크게 보면은 박스예요, 그냥. 거의 1년 정도, 박스권. 여기 하락을 돌리고 돌파하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저점을 살짝 올려주고 있는 그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매매인데 여기서 언제 들어가느냐.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죠. 여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락 패턴에서 돌리는 패턴은 이걸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적산벽이 나왔네요. 드디어 이 적산벽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나오고 여기 이 차트 뽀개보겠습니다. 음봉, 이렇게 칠한 건 음봉으로 하죠. 음봉 나왔고 윗골이 깁니다. 자, 양봉 나왔고 아랫골이 양봉 나왔습니다. 얘는 도지봉이 되는 거죠. 자, 바닥에서 돌리는 도지봉 나왔습니다. 네, 여기 윗 아랫골이.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도지봉이 나왔어요. 여기서 또 도지봉이 또 나왔어요. 저점을 지켜주는 뭐죠? 쌍도지봉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장대 양봉에서 쌍칼이 나오면 방향성을 정한다.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데 수익은 크고 손절은 작게 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거꾸로 했을 때 이겁니다. 딱 나오는 게 장대 음봉에서 바닥권에서 쌍칼 이 바닥에서 나와 있을 때 바닥을 돌리는 패턴이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 결국엔 가요.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갔는지. 자, 보시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을 했죠. 상당히 많이 간. 자, 그런데 제가 쌍칼 패턴 계속 얘기했는데 무조건 이거 하고 나서 막 들어가시는 분들 겁없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요. 저는 그냥 뭐 하나 하면은 그냥 그게 다 그건 줄 알고 말씀을 이해를 하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장대 한봉 나왔죠. 전고점 의미 있는 전고점 돌파했죠. 도지봉 나왔죠. 여기 도지봉이에요. 네, 쌍칼 나왔어요. 무조건 들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나가요. 거래량 땅 터졌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려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물려도 결국엔 가거든요. 왜냐하면 갈라고 이미 다 자리를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려도 이런 종목에 물리시라. 하락 패턴일 때 이런 자리에서 뿅 나온 자리에서 물려버리면 더 갑니다. 하락으로. 중요한 거는 물려도 이러한 패턴,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이러한 종목에 물리시는 게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뽀개기 보시면은 이건데 되돌림봉이죠. 되돌림봉 가운데 하나가 자, 얘가 지금 중요한 서른을 넘어서 자,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하고 거래량이 빵 발생을 하고 갔다가 되돌아온 자리예요.
자, 얘를 봉으로 그리면 뽀개 보면 양봉, 장대, 음봉. 얘가 첫날, 얘가 둘째 날. 강한 조정을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강한 가격 조정. 다음에 기간 조정이 와서 이렇게 갈 수 있다. 여기에서 매수 타점, 되돌림 봉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되돌림 봉,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서는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많아요. 빠르니까. 예, 되돌림 패턴 살펴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본 차트. 아까도 지금 음봉일 때 뽀개에서 살펴봤는데 얘는 실제적으로 이런 패턴이 나오죠. 자, 실제적인 패턴인데 뭐가 이렇게 기록이 많네요. 삭제를 해가겠습니다. 기록이 제가 좀 차트에 기록을 많이 해둬서요. 자, 저는 이렇게 하락 패턴일 때 급등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네. 급등에서 더 급등하기를 바라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굳이 하락 패턴에서 저점에서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자리 어디냐? 꾸준하게 하락을 합니다. 이평선도 다 역배래요. 120선, 61선, 21선, 11선. 간격도 넓습니다. 예, 이격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자, 얘는 안 보겠어요. 얘를 합쳐보면은 이봉이에요. 합치면은 윗골이 있고 아랫골이 있고 이게 돼요. 합치면 음봉. 이게 되는데 얘는 순수하게 장대 음봉에 쌍칼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거래량 뿅 줄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장대 음봉이건 장대 양봉이건 거래량이 항상 크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은 거래량이 뿅 준다. 자, 돌아가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얘가 뭐라고 하는 거죠? 나는 돌릴 거야 라는 차트가 됩니다. 캔들 자체가. 따라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캔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듣고 해석하는 능력 키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아래 노란 통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캔들에 대한 분석, 뽀개는 방법, 그리고 이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래 노란 통으로 들어오시면은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깨기 시간, 차통령이 되는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어려우신가요? 사실 계속 자주 보면은 어렵질 않습니다. 계속 차트만 계속 넘기지 마시고 하나의 차트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신다 생각하시면서 한 종목만 가지고 계속 집중하시면은 이해도가 조금 더 빨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린이에서 조금 더 발전돼서 차통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